Big exchange on. Oh! 어제 김상욱 선수 영상 잘 보셨나요? 지난 주말 김상욱 선수와 촬영을 마친 뒤 짧지만 꽤 중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 자리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이건 김상욱 선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리치가 짧아서 타격에서 늘 손해본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긴팔의 상대를 만나면 시작부터 위축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팔이 짧아도 자세와 타이밍만 좋으면 긴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 아투르 베테르비에프와 조 스미스 주니어 그리고 칼럼 스미스와의 경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베테르비에프는 엄청 빠른 선수도 아니고 같은 체급에서 압도적인 피지컬 우위를 가진 선수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인 조 스미스와 칼럼 스미스는 체급 내에서도 리치가 긴 편에 속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도 베테르비에프는 왜 오히려 타격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자세, 타이밍, 거리 진입 방식을 중심으로 풀어 가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경기를 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방향의 이야기라 처음 들으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기부터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다른 선수들의 사례와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쉬운 보조 훈련 영상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Watch out! Here comes Beterbiev. The most dangerous puncher in the game is ready to close the show. Archer in front of these fans, mauling at short distance, and Smith just crumbles. 자, 제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가져오는 영상이죠. 복스로우 사장님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형편이 괜찮아지면 추리닝이라도 하나 사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잽을 날리기 전에 왼쪽에 있는 코치가 왼쪽 어깨와 허벅지를 활짝 펴라고 주문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잽을 날릴 때는 미리 활짝 열어두었던 어깨와 허벅지를 직선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곡선을 그리듯 말아 넣으면서 보내게 됩니다.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만 따로 직선으로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의 회전과 비례하면서 자연스럽게 곡선을 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잽을 날리면 머리도 자연스럽게 센터라인 바깥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은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수를 합니다. 원래는 하체와 상체가 함께 회전하면서 움직여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 뒷다리를 일직선으로 차듯이 밀어 넣으면서 펀치를 내버립니다. 이렇게 치면 머리가 양옆으로 빠지지 않고 얼굴이 센터라인에 그대로 남게 되죠. 그럼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오스카 발데즈와 미겔 벌체트 경기입니다. 벌체트는 상체가 앞으로 쏠린 상태에서 몸을 회전시키지 못하고 그냥 직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센터라인에 그대로 남고 결국 오스카 발데즈가 준비한 타이밍에 정확히 걸리면서 그대로 기절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는 상대들은 아직 오스카 발데즈처럼 그 찰나에 정확하게 타이밍을 읽어내고 맞춰낼 정도의 선수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문제 없던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선수 생활이 길어지고 경력이 쌓이고 상대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 기본기의 차이가 무섭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습관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바로 그 기본기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선수들은 훈련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Long. 이 장면은 워낙 유명해서 한 번쯤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메이웨더가 엄청난 스피드의 잽으로 헤비백을 거의 터뜨릴 것처럼 치고 있죠. 그런데 자세를 자세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골반을 함께 돌려주면서 들어가고 잽의 궤적도 완전히 직선으로 뻗는 게 아니라 약간 곡선으로 그리며 나옵니다. 여기서 샤커 스티븐슨의 잽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발과 앞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세요. 보시면 확실히 골반과 앞손의 궤적이 같이 돌아갑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보고 이건 잽이 아니라 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지금 하이가드를 올리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주먹이 들어가는 위치도
가드 바깥으로 감아치는 게 아니라 가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훅처럼 크게 감아치는 개념이 아니라 잽 안에 들어있는 곡선과 회전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메이웨더의 훈련 장면과 샤커 스티븐슨의 실전 장면을 통해 이 자세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는 충분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원리가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베테르비에프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경기는 조 스미스 주니어 전입니다. 조 스미스는 버나드 홉킨스의 은퇴전을 링 밖으로 떨어뜨리며 KO승을 거둔 장면으로도 유명한 선수입니다. 신체 스펙만 보면 키 183cm에 윙스팬 193cm입니다. 숫자만 봤을 때는 팔이 조금 길긴 하네 정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 마주하면 체감상 훨씬 더 길게 느껴지는 타입의 선수입니다. 다음은 오늘 영상의 주인공 아투르 베테르비에프입니다. 베테르비에프의 신체 스펙을 보면 키 182cm에 윙스팬 185cm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조 스미스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기들까지 함께 놓고 보면 실제 체감 차이는 생각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인치와 피트 단위로 측정된 기록을 센티미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오차가 생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ight heavyweight champion of the world. A fight that can forever change a man. And isn't that why we watch? So enjoy it. Here we go. Beterbiev and Smith. 조 스미스가 여기서 잽을 길게 뻗어주고 있습니다. 팔 길이를 보시면 정말 길어 보이죠? 물론 렌즈 왜곡이나 다리가 굽혀진 각도를 감안해야 합니다.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장면만 놓고 보면 팔 길이가 거의 다리 길이만큼 느껴질 정도입니다. 양 선수 모두 머리를 센터라인 바깥으로 빼주면서 잽을 날리고 있습니다. 즉,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테르비에프가 분명 세계적인 선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인 조 스미스 역시 세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개념은 충분히 공유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같은 생각으로 움직였는데도 여기서는 조 스미스의 긴 팔 때문에 결국 베테르비에프가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조 스미스는 긴 리치뿐만 아니라 잽의 빈도도 높기 때문에 베테르비에프 입장에서는 정면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돌면서 진입할 공간을 찾으려 하지만 계속 앞손에 걸리면서 좀처럼 원하는 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이 나옵니다. 상대의 공격 타이밍은 곧 나의 공격 타이밍이다. 이 말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 뜻은 간단합니다. 사람 팔이 문어처럼 여러 개 달려있는 게 아니라 단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손이 나오는 순간 그쪽은 방어가 비게 됩니다. 그래서 베테르비에프는 조 스미스가 팔을 뻗는 그 타이밍에 맞춰 들어가서 카운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 스미스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틈을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테르비에프는 여기서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코너 쪽으로 대각선 뒷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각도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만약 이 순간 조 스미스가 잽을 날린다면 베테르비에프가 자랑하는 라이트 훅 카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각도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베테르비에프는 여기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직은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먼저 치고 들어가는 대신 계속해서 조 스미스가 자신을 따라오도록 유도합니다. 베테르비에프가 일부러 코너로 몰려준 상황이었고 조 스미스는 아마 자신이 유리한 흐름을 잡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조 스미스의 입장이더라도 베테르비에프를 코너로 몰아넣었고 이 정도 거리까지 들어왔다면 주먹을 뻗고 싶어지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아마 그냥 두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 스미스는 여기서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는 자신의 거리일 수 있지만 이 정도로 가까워진 순간부터는 오히려 바로 베테르비에프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이점을 만든 베테르비에프는 바로 욕심내서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 스미스가 자신에게 더 가까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기다립니다. Being in front of a man that possesses the power that Beterbiev possesses. Smith tried to come around that wide guard and he does so. 어찌 보면 조 스미스 입장에서는 꽤 답답했을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베테르비에프에게 손해를 보고 먼 거리에서는 베테르비에프가 욕심내지 않고 빠져버리니까 점점 감정은 올라오고 약간 흥분 상태가 된 것이죠. 바로 그 점이 베테르비에프의 노림수였습니다.
Smith, that's a slip. Contact with the high guard. He can punch through the defense of his opponents. Yes, Right he through can. third glove. You know, power punch. 결국 조 스미스는 베테르비에프의 노림수에 걸려들었고 이 장면이 경기 첫 다운으로 이어집니다. Coming forward behind the jab here, closing seconds. Oh!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베테르비에프는 라이트 훅 카운터를 노릴 수 있는 각도를 이미 만들어 두었지만 Trying to 아직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계속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 스미스가 흥분해서 더 깊이 들어왔고 그 결과 거리가 충분히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래서 베테르비에프는 자신이 노렸던 완벽한 카운터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Down does better BF. 이렇게 첫 번째 다운을 당한 조 스미스는 흥분 상태를 끝내 가라앉히지 못해 난타전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난타전만큼은 베테르비에프를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이 지구상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팔이 훨씬 긴 선수를 상대할 때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상대의 공격이 나오도록 유도한 뒤 그 타이밍에 맞춰 카운터를 쳐주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베테르비에프는 스스로 코너 쪽으로 들어가면서 조 스미스로 하여금 자신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착각 위에서 자신이 준비한 카운터를 성공시킨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은 같지만 국적은 영국인 칼럼 스미스와의 대결도 살펴보겠습니다. better be of just taking his time, looking for the right kill shot. You see, he follows the head, lift him up. 칼럼 스미스는 조 스미스보다 훨씬 더 큰 선수입니다. 키는 191cm, 윙스팬은 198cm에 달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라운드까지 잽 성공 수는 68대 22로 오히려 베테르비에프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어떤 원리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This fight. Don't overlook Callum Smith. But there is business to be done and it's a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베테르비에프는 현재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신의 머리를 센터라인에서 빼면서 공격에 들어가기 위한 위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What do you look for? Smith's going to keep his distance. 그러니까 칼럼 스미스 입장에서는 베테르비에프의 머리 위치가 분명 여기라고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테르비에프가 공격을 시작하는 순간 머리는 이미 센터라인에서 벗어나고 주먹은 그대로 칼럼 스미스의 앞면에 닿게 된 것입니다. And how he's going to keep his distance because right away you see the gap being closed. Look at the By moment better right BF. that outing in New York against Joe. 여기서도 베테르비에프는 현재 각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살짝 위치를 옮겨주고 Smith perhaps is 칼럼 스미스의 잽이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 베테르비에프의 머리는 센터라인 바깥으로 빠지고 주먹은 그대로 칼럼 스미스의 앞면을 타격합니다. best offensive performance. Utilizes the jab to get to the inside. Anguish along the ropes. 자, 여기서도 다시 보세요. 칼럼 스미스가 정면으로 팔을 뻗으면 각도상으로는 분명 베테르비에프의 얼굴에 닿아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He needs to keep it. 그런데 실제로 공격이 시작되는 순간에는 베테르비에프의 머리가 이미 바깥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 스미스 입장에서는 분명 맞출 수 있다고 본 거리와 각도인데 막상 주먹이 나가는 순간에는 그 자리에 머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베테르비에프 역시 앞손이 나가는 순간에는 그만큼 수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를 턱에 단단히 붙여주면서 칼럼 스미스의 라이트 훅 카운터까지 동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Back off those ropes and keep. 자,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방어할 때는 좌우로 움직여주고 내가 공격할 때는 It's too easy. I mean, he's closed the distance already. I understand. 반대로 상대가 좌우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상태에서 공격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I like that looping right hand from Smith. It's too easy, Tess. 그리고 여기서 좌우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아주 큰 동작으로 빠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Let your hand. 상대의 공격 타겟에서 몇 센치만 벗어나도 충분히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He got the body. 그리고 머리는 미리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의 주먹이 나오는 타이밍이 곧 나의 공격 타이밍입니다. Now you see better BF. He'll also try to time you in between your shots. 그런데 왜 머리를 미리 움직이면 안 될까요? 이 부분은 전쟁 전술에서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For looking for that left hook. 자, KBS에서 방송된 전우라는 드라마에서 가져왔는데요. 6.25 전쟁을 배경으로 국군이 중공군 상대로 매복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것들 다 뭐다요? 중공군 아직 사격하지 마라.
그런데 중공군의 기세와 피리 소리에 겁을 먹고 총을 쏘려는 것을 중대장이 제재하고 있죠. 만약 사정거리 밖에서 먼저 총을 쏴버리면 그 순간 매복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복싱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미리 움직여버리면 상대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먼저 알려주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타이밍을 다시 잡을 수 있고 His fight, you want to stay on the outside because on the inside, that's where he's dangerous. See, them punches don't look like anything, right? They are. They're heavy blows. Even glancing. 이렇게 나는 카운터 타이밍도 잡지 못한 채 계속 얻어맞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Big trouble here in round 4. The champ peppering him. Headshot after headshot. Trying to free himself on the inside, and he does. Smith.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핵심은 상대가 내 얼굴을 정확히 타겟팅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든 뒤 그 주먹이 나오는 순간 머리를 빼고 동시에 내 공격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베테르비에프는 역시 다시 한번 스스로 코너 쪽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경기 내내 밀리고 있던 칼럼 스미스에게는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칼럼 스미스는 베테르비에프의 움직임에 낚이게 되고 앞손을 뻗는 순간 베테르비에프는 조 스미스전에서 보여줬던 그 라이트 훅 카운터로 이 경기의 첫 다운이자 칼럼 스미스 커리어 최초의 다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베테르비에프는 어떻게 칼럼 스미스의 앞손이 나올 걸 알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테르비에프가 일부러 자신의 얼굴을 칼럼 스미스 앞손 궤적 안에 갖다 놓았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 치면 닿겠다라고 상대가 믿게 만드는 자리에 일부러 얼굴을 보여준 것이죠. 이 거리, 이 각도에서 여러분이라면 주먹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베테르비에프는 그 위치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복싱의 기본 요소는 나름 꼼꼼하게 설명한다고 해도 늘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저 역시 최대한 미세한 각도와 타이밍까지 직접 표현해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화면으로 전달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도한 내용이 100% 완벽히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보시면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나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도 함께 언급하겠습니다. To the canvas again. Buddy McGirt's going into the ring. This is over. Artur Beterbiev with a sledgehammer finish. He does it again. 20 for 20.